키스해도 돼? 지금 못하면 우리가 친구가 될 것 같아서 그래. 환승연애를 보는 그런 느낌. 제 예상을 아득히 벗어나는 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가상 캐스팅 소개팅 빙찌입니다. 오늘 진짜 아쉬운 소식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소개팅 마지막 회인데요. 마지막 회니만큼 어떤 소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 소개팅 중에서 굉장히 흥했던 콘텐츠 중에 하나인 모순과 비슷한 아주 파멸의 삼각관계 소설을 하나 또 들고 왔습니다. 뛰어난 문장력과 절절한 스토리로 오랫동안 한국 문학의 톱자리를 지키고 계신 정경린 작가님의 얼룩진 여름. 이게 원래 1999년도에 출간이 됐다가 2025년에 재출간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의 대사나 감정 처리 같은 게 약간 레트로 느낌이 있습니다. 대강 줄거리를 설명드리자면 결혼 정년기에 여자가 한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친구와 와리가리하면서 연애하는 내용인데요. 모순은 이해의 범주, 공감의 범주 안에 있었다면 얼룩진 여름은 제 예상을 아득히 벗어나는 책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제되고 어른스러운 탈을 쓰고 있지만 뭔가 찌질하고 공감이 안 가는 그런 환승연애 같은 느낌? 쟤네 왜 저러지? 막 이러면서도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등장인물과 줄거리를 소개해드릴게요. 키스해도 돼? 첫 번째 등장인물은 을령, 25살 여성이고 라디오 방송 작가. 이 책의 첫 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 을령이가 25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대해 고찰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25살이라는 나이가 약간 어린 축에 속하지만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25살이 결혼 정년기였단 말이죠. 주변 친구들은 다 약간 결혼하고 이제 애 키우기 시작하는 나이야. 그런데 을령이는 최근 2년 만나던 남자친구랑 결혼을 준비하다가 파혼했어요. 을령이네 집이 이혼 가정이었거든요. 남자 쪽 내 부모님이 을령이를 반대하신 거야. 그런데 이럴 땐 그 남자친구가 이제 부모님이랑 딱 맞서 싸우면서 을령이를 좀 보듬어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 남자친구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도 조금 뭔가 마음에 걸렸나 보지? 그냥 그렇게 결혼이 빠그라진 상태로 둘이 간간히 연락을 하면서 평소처럼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진짜 비겁한 자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스타일 너무 싫어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와중에 을령이는 지방 방송국의 작가로 발령받게 됩니다. 을령이는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뭔가 색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딱 옮겨가서 거기에서 좀 머리도 식히고 할 요량으로 그 일을 수락하게 돼요. 본격적인 이 소용돌이의 시작은 을령이가 이직하고 25살이 된 해의 2월이었습니다. 을령이가 이제 방송국 작가잖아. 그래서 라디오에 섭외할 인물을 막 찾아보다가 시인 한 명을 발굴한 거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인이었는데요. 되게 젊은 남성이었어요. 이 사람 시 특징이 좀 과감해. 그 시에 있는 키워드가 생식기, 성관계, 생명의 탄생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사람 시가 되게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진을 딱 봤더니 실루엣만 보이는 그런 사진이었거든요. 되게 젊은 남자인데 선글라스 끼고 턱 이렇게 딱 숙이고 근데 그 사진에 뭔가 을령이가 마음이 확 동했나 봐요. 동했다고는 안 나와요. 그냥 제 추측이에요. 동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섭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판사에 수소문을 해서 시인의 연락처를 따냅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요. 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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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지? 전화가 안 들리나? 누구냐 넌? 저는 방송국에서 뭐야? 너 미화 아니야? 저는 방송국 작가 김은령이라고 하는데요. 당신 미화랑 목소리가 비슷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군. 진짜 있는 대사임. 미화가 시인의 전 여친이었나 봐요. 을령이는 그냥 전화 한 번 했다가 강제로 이 시인의 전 연애사를 알아버린 거야. 우리 만나서 얘기하죠 하면서 카페 주소를 하나 띡 보냅니다. 그 을령이는 약간 이 사람 되게 알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두근대는 마음으로 시인이 오라고 한 카페 플루토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만난 이 시인의 이름은 유경이고요. 앞서 말했듯이 굉장히 과감한 시를 쓰는 알 수 없는 남자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경은 좀 뭔가 되게 마초적으로 생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딱 을령이가 가서 봤더니 아닌 거야. 완전 그 요즘 말로 기생오라비 스타일인 거야. 가죽 자켓에 선글라스에 마초스럽게 입었는데 그 안에는 되게 여리여리한 살결을 가진 그런 남자였던 거지. 나중에 이 을령이가 이 남자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집을 청소해주고 싶게 생긴 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유약하고 연약하고 보호 본능이 일으킨다는 거지. 아무튼 첫날부터 이 유경과 을령은 짝짝꿍이 굉장히 잘 맞아요. 짧지만 깊은 그런 속마음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에 대한 아픈 과거들, 삶에 대한 철학
철학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유경과 을령은 서로에게 빠져들어요. 아무래도 을령이가 이번에 새로 발령을 받으면서 주변에 이제 인간관계를 새로 접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막 이상한 남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막 찝쩍대는 변태 같은 남자들도 너무 많고 그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는 자꾸 결혼 얘기는 피하면서 자꾸 자기랑 데이트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질렸단 말이야. 근데 유경이는 그런 남자들과는 뭔가 다른 거야. 그래서 을령이가 점점 더 유경이한테 빠져들어요. 서로 이제 몇 번의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의 집에 들락거리기도 하는데요. 어느 날은 유경이가 을령이네 집에 집들이 같은 걸 오게 됩니다. 여기 남자의 흔적이 있네 없네 하면서 농담 따먹기도 하고 유경이가 을령이네 그 낡은 장롱 하나를 이렇게 닦아주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유경이가 불쑥 한마디를 꺼냅니다. 키스해도 돼? 키스하겠다는 말을 갈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키갈이야 키갈. 을령이는 약간 좋으면서도 부끄러우면서도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약간 어안이 벙벙해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유경이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지금 못하면 우리가 친구가 될 것 같아서 그래. 모임. 그럼 키스하면 뭐가 된다는 말임? 그날을 기점으로 둘은 거의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고요. 을령이도 유경이도 서로의 마성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이렇게 만나다가 결혼까지 꼴인하겠지 무난하게? 라고 생각되던 와중에 한 남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 남자 이름은 바로 이진, 43살의 남성이고 얘네 둘이 처음 만났던 그 플로토 있죠? 거기 카페 사장이에요. 유경이랑은 굉장히 다르게 생긴 스타일입니다. 퉁퉁하니 약간 몸이 두꺼운 그런 스타일이었나 봐. 떡대가 있는 스타일에 말투도 굉장히 다정해요. 그리고 이진은 돈이 많아. 유경이는 가난한 시인이라 가지고 중간에 막 아르바이트도 나가고 그러다가 시 쓰고 그러거든요. 이진은 사업체가 이미 여러 개 있어. 이 카페 말고도. 유경이랑 이진이랑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친한 사이였어요. 애초에 이 둘의 관계는 사제 관계였어요. 이진이 학교 도덕 선생님이었는데 거기에 다니던 중학생이었던 거죠. 유경이가. 근데 이 둘이 하숙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친해졌고 이진이 나중에 학교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도 계속 관계가 유지되어 왔던 거죠. 유경이는 자기랑 친한 절친인 이진을 자기 여자친구한테 소개해 주려고 어느 날 을령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자대면 자리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애인 친구랑 그렇게 만나야 돼요? 이런 자리를 그냥 안 만들면 되잖아. 나는 왜 항상 이렇게 만들어서 파국을 시작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자기 친구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 그런 강박을 버리세요 여러분들은. 아무튼 이렇게 셋이서 모인 자리에서 유경이는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랑 내가 좋아하는 형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는지 이제 위스키를 스트레이트로 때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유경이가 빨리 취해요. 유경이가 인사불성 상태가 되니까 이진이 그러면은 내가 유경이를 집에 데려다 주는 김에 을령씨도 집에 데려다 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이 둘을 자기 차에 태웁니다. 술 취한 친구를 데려다 준다? 그러면은 먼저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친구랑 나랑 차에 둘이 남아있거나 하잖아. 근데 이 아저씨는 술 취한 유경이를 집에 데려다 주고 유경이의 여자친구인 을령이랑 단둘이 차에 남게 됩니다. 미친놈이죠. 단둘이 차에 남았어. 그래 그럼 빨리 집에 데려다 주면 되잖아. 아니야. 편의점을 들릅니다. 편의점을 들러서 뭘 사오냐면 하겐다즈 아이스크림과 고급 초콜릿과 고급 담배를 사다 줘요. 행사 안 하는데 하긴다즈를 사다 주는 건 고백이죠, 고백. 고급 초콜릿과 고급 담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저혈압 앓고 계신 분 계시면은 지금 당장 소설을 펴서 이 초콜릿과 담배의 비밀을 확인해 보세요. 바로 저혈압이 치료되실 겁니다. 아무튼 그 편의점 봉투를 받아든 을령이는 잘 준비를 하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딱 문득 창밖을 봤는데 한 20분 지났거든? 이진의 차가 아직 남아있는 거야, 내 집 앞에. 저 아저씨도 나한테 마음이 조금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날 뒤로 이 을령과 이진은 단둘이 만나서 좋은 식당에 가거나 좋은 뷰가 있는 곳에 뭐 드라이브를 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데이트를 이어가고요. 갈 때까지 가요. 물론 이 사실은 철저하게 유경한테 숨기면서 모른 척 합니다. 을령이는 이 두 남자 사이에서 약간 어장을 친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 두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유경한테는 약간 애틋하고 모성애적인 사랑을 느끼고 이진한테는 굉장히 본능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죠. 사랑의 종류가 둘 다 다르다 보니까 둘 중 어느 하나를 못 고르는 거야. 하지만 이 이진과 을령의 관계를 유경이가 살짝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넌지시 경고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가 긴장감 맥스예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즐거워 이 모든 것이? 알고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관계를 정리해라. 약간 이런 경고잖아. 여기서부터 이제 을령이의 동공은 파르르 떨리게 되고 그걸 지켜보는 우리 독자들의 마음도 파르르 떨리게 됩니다. 과연 이 셋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을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또 이 을령이 각각 다른 남자에게 느끼는 감정의 실체는 무엇일지 긴 얘기가 궁금하시죠?
싶다면 얼룩진 여름 소설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설 가상 캐스팅 소개팅! 본격적으로 이 가상 캐스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을령. 이 소설 속에서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도 어찌 보면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지속하는 인물이죠. 유경이는 을령이 보고 너는 플라스틱 인형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이지는 을령 보고 넌 퇴폐적인 아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플라스틱 인형과 퇴폐, 이런 두 단어가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 두 매력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배우분을 위주로 뽑아왔습니다. 아이유 선생님, 박규영 선생님, 박지연 선생님입니다. 아이유 선생님은 폭삭소 가수다, 호텔 델루나, 나의 아저씨, 이런 드라마에서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연기를 보여주셨잖아요. 유경이한테 빠질 때는 상처 입은 유경의 모습을 싹 보듬어주는 그런 인물로, 이진과 연애할 때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약간 귀여운 면모도 있는 그런 여성의 모습으로 연기가 가능할 것 같아서 모시고 왔고요. 두 번째는 우리 박규영 선생님, 오징어 게임, 스위트홈 이런 작품에서 단단한 그런 여성상,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모 카페 브랜드의 CF를 봤는데 거기 박규영님이 모델로 나오셨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깔끔하고 청순한 그런 느낌인 거야. 이쪽에 붙었을 때는 단단한 느낌, 저쪽에 붙었을 때는 청순한 느낌, 이런 느낌 차이를 구현하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박지연 선생님. 재밌게 본 작품 은중과 상연에서 열연을 해주셨고,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또 야망 있는 여성으로 나오셨잖아요. 연기 신이신 것 같아요. 모든 캐릭터를 너무 잘 소화하시는 그런 배우님이시고, 특히 약간 그 도회적이고 세련된 외모가 두 남자를 사로잡은 느낌을 잘 구현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미지 캐스팅으로 찰떡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소설이 전반적으로 약간 말도 안 되는 대사가 진짜 많거든요. 정경민 작가님 특유의 그 문체인데 90년대 서울말 같고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멘트들, 박지연 선생님의 목소리가 찰떡이지 않을까. 세 분 다 약간 느낌이 조금 다른 을령이야. 아이유 선생님은 소설보다 조금 귀여운 느낌의 을령을 구현을 해주실 것 같아. 그리고 박규영 선생님은 뭔가 숨기는 듯한, 비밀이 있는 듯한 을령의 모습. 이 레트로 감성을 유지하면서 가려면 우리 박지연 선생님의 을령이 어울릴 것 같다. 근데 다 너무 찰떡 같아. 특히 나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을령 설정이 너무 좋잖아. 오래 사귀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새로운 두 남자들 사이에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이 을령의 설정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어떤 배우님을 갖다 붙여도 설득력이 있거든요. 약간 극중 나이를 생각하면 아이유님이 가장 귀여운 모습 보여주실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25살에 결혼 정년기였지만 지금은 또 애기니까 나이대를 높여서 생각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죄송하지만 남자 두 분 캐스팅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남자 두 분을 먼저 보고 을령이를 골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을령이 될지 한번 뒤에서 지켜봐 주시고요. 유경이 캐스팅 가겠습니다. 자, 유경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인이다 보니까 이제 감성이 충만하겠죠. 시로는 굉장히 19금 멘트를 많이 쓰지만 호색카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도 순수함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모성애를 일으키는 그런 느낌, 유약한 느낌. 이 소설 속에서 약간 유경은 모든 사람은 나르시시스트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추구미가 자기애야. 나르시시스트 지망생인 거야, 얘는. 이런 유경이의 모습을 잘 표현해줄 이 시대의 두부남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양세종 선생님, 홍경 선생님, 배현성 선생님입니다. 양세종 선생님은 사랑의 온도, 그리고 낭만 닥터 김사부 이런 거에 출연을 하시면서 여심을 훔쳤죠. 두부상의 정석, 청초한 느낌도 있고요. 모성애를 불러일으키는 그 비주얼적인 면이 있습니다. 양세종 선생님 모시고 왔고요. 두 번째는 홍경 선생님. 굉장히 라이징 스타시잖아요. 연기력도 굉장히 출중하신데 얼굴 자체에 뭔가 서사가 누가 있달까? 흔들리는 그런 갈등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눈빛 연기력,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딱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그 유경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상처받은 영호님을 들키지 않으려고 허세처럼 내뱉는 멘트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의 홍경 배우님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배현성 선생님, 가우스전자에서 남자 주인공 역할을 하셨고 조립식 가족, 스리생 이런 데 출연을 하셔가지고 이제 눈도장을 찍으셨는데, 이분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눈동자가 굉장히 크고 까마셔가지고 딥해요. 슬퍼하거나 상처받은 얼굴을 표현할 때 아주 찰떡이실 것 같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의 대사가 사색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배현선 선생님의 깊은 안광이 굉장히 찰떡이지 않을까. 을령이를 못 골랐기 때문에 유경이는 꼭 고르고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양세종 선생님으로 간다면 유약한 면의 유경이를 보여주실 것 같고, 풍경 선생님은 약간 상처받은 영혼이지만 센 척하는 유경, 배현선 선생님은 사색하는 유경, 철학자 유경, 이런 느낌 많이 내주실 것 같아요. 유경이의 핵심 매력이 자신의 약한 모습을 숨기는 허세에 있기 때문에 홍경 선생님으로 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유경 역할에 캐스팅 되셨습니다. 이진은 43살의 남성입니다. 아직 젊은 감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유경과 친한 절친, 나이대 상관없이 스스럼 없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이 시대의 편견을 깨버린 사람, 20살의 청춘에 비해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리치맨이다. 유경이를 아주 끔찍하게 챙기는 듯 하면서 뒤로는 유경이의 여자친구를 살살 꼬시면서 연애를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못된 친구, 그런 모습을 구현해줄 수 있는 배우분 세 분을 모셨습니다. 박혜준 선생님, 유태호 선생님, 윤계상 선생님입니다. 박혜준 선생님은 그 야당, 서울의 봄, 그리고 폭삭 속았수다, 더 에이트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작품 부부의 세계, 이런 데에서 열연을 펼쳐주시면서 중년 남자의 매력을 가감없이 보여주시는 분이잖아요. 친절하면서도 약간 관능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이미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작품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던 그런 전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을령이를 이렇게 조금 잘 휘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시고 왔습니다. 유태호 선생님은 그 패스트 라이브즈, 헤어질 결심, 서사가 있는 그런 눈빛을 보여주시면서 차갑고 묵직한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을령이가 빠져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비주얼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뭔가 그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느낌이 있어. 유경이를 친구로 끔찍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뒤로는 유경이한테 상처 줄 짓을 하는 그런 뭔가 꼬로움한 면을 잘 표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시고 왔고요. 윤계 선생님은 그동안의 작품들이 이제 뭐 비스티 보이즈, 하이킥 짧은 다리 역습, 그리고 범죄도시, 이런 데에서 캐릭터성이 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앞선 배우들이 중후한 미중년 이런 느낌에 집중했다면 윤계상 선생님께서는 약간 그 능글맞은 여유 있는 중년 남성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다. 외모도 이제 앞선 배우분들이랑은 조금 결이 다르게 푸근하고 부드러운 인상이 좀 있잖아요. 장첸 역할도 하셨으니까 뭔가 뒤에서 칼을 갈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윤계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유경 씨를 홍경 선생님으로 골라놨기 때문에 이 인물을 중심으로 캐스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박혜준 선생님은 젊은 여성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터칭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이진으로 갈 것 같고, 유태호 선생님은 자신감 있고 카리스마 있는 이진으로 가실 것 같고, 리치맨의 면모가 돋보일 것 같아요. 윤계상 선생님으로 가신다면 약간 능글맞고 서글서글하고 그런 면들이 살아있는 이진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데뷔가 확 돼야 돼. 두부상 계열에 있는 윤계상 선생님은 먼저 이제 우선순위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 선생님이랑 데뷔를 해야 되니까 박혜준 선생님으로 가겠습니다. 이진 역할에 캐스팅 되셨습니다. 부부의 세계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을 재밌게 보여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진짜 이 대망의 을령. 한 분 탈락이에요. 누구요? 아빠였잖아요. 아이는 폭삭 소가수다에서 아빠와 딸내미 나 진짜 이건 안 돼. 아유 선생님, 죄송해요. 내가 생각해 을령이 약간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거든. 성숙한 듯 하면서도 안 성숙해. 애와 어른 같은 그런 모습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박지연 선생님이 조금 더 잘 붙는 것 같다. 상처 입은 영혼을 잘 표현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 결혼도 빠글하죠. 회사 생활에서도 힘든 일들이 많아. 가정사도 녹록지가 않아. 그 상처를 이 남자 두 명을 통해서 각각 치유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박지연 선생님의 이 아련한 눈빛이 나를 설득하고 있다. 축하드립니다. 을령이 캐스팅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민재 가상 캐스팅 어떠셨나요? 이 세 명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회사 생활 이야기, 집주인 노파 이야기, 그리고 집안 이야기, 이런 것들이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책의 스토리에 더 깊이를 더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 다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소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재밌어서 호로록 읽혀요. 영상 시청에 대한 소감과 캐스팅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예스14에서 총 3분을 뽑아가지고 얼룩진 여름 책을 선물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댓글 마구마구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아쉽게도 소개팅 마지막 회가 되었습니다. 재밌는 소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면서 정말 제 망상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좋은 소설 많이 추천해주신 덕분에 저도 좋은 책들 많이 알게 돼서 또 너무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그치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죠. 또 다른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그동안 우리 예스24의 다른 영상들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